여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일종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 감사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총장에 이어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히 정치하는 중이다. 라는 의심인 거죠. 이거 명백히 정치한다, 저 사람. 도를 넘는다.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급기야 냄새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냄새난다. 어떤 냄새?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이게 냄새라는 거죠. 차라리 정광훈처럼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닐까. 임종석 전 실장의 강한 비판, 강한 의심, 어떤 인식들이 드러났는데 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자, 이 같은 여권의 어떤 의심과 우려, 조금 전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법사위에서의 어떤 발언과 작심 발언 상당히 극명한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어서 3자가 서로 견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부 안에서는 감사원이 행정부 각 부처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조직은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는 집권의 주체로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원은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고 그 위법성이 정책 목적 수행, 그 절차를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취소되는 결과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그리고 각 권력기관 간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기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자 가장 적절한 시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지난해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41%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송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을 처리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부장, 저게 지난해 7월쯤에서부터 쭉 있었던 일인데 벌써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와 아버지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최 감사원장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과 비난이 있었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최 감사원장이 결국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켰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전 지난번에 국회에서 저런 답변을 요구했을 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감사원은 감사원 자체가 하는 역할 자체가 헌법에 나와 있는 감사원 역할 자체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경제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뭐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거나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절차를 다시 밟아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건데 너무 과잉 반응을 해서 오히려 저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서병철 의원 이런 얘기 합니다. 41% 지지를 받았다고 그것이 다 국민적 동의를 얻은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서 굉장히 질책을 하는데 사실 저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지율이 41.1%였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로 하면 31.7% 정도 나옵니다. 그럼 국민의 60에서 70%가 현 정부의 정책이나 공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뜻인데
그것을 뭐 무조건 다 국민적 동의를 얻었으니까 추진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많은 정책과 많은 공약들을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건데 사실 탈원전 정책만 하더라도 어떤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공론화 기구라는 사실 어떤 법적 기구가 아닌 곳에서 논의를 해서 추진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설령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수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전이라는 게 안정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 있다. 그중에 경제성 한 부분이다. 또 경제성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작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설령 그 작은 부분이 문제라면 그 작은 부분을 다시 적법한 전차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게 오히려 이 탈원 정책에 힘을 실리게 만드는 일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작은 문제일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논란이 커지는 거죠. 정치적 논란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보고 인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일련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뭐 문제가 없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하면 그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게 오히려 정부 정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변인. 우리 이재명 기자님 말씀에 뭐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작은 부분이니까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혹시 흔들릴지도 모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여권은 당연히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예. 또 아까 소병철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41%의 지지 문제는 이런 것이었어요. 41%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공약 대표성이 있다, 국민 대표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사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된 게 뭐 41%밖에 지지를 안 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그게 국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라고 그 이야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먼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으로 한 말이냐라고 소병철 의원이 물은 것이지 소 의원의 주장은 국민 41%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그리고 공약이었으니까 이것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